참 대단합니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기일이 6월달로 변경됐습니다. 대장동 재판도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그 기일 변경안,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한 고등법원 법관들의 변이 우습습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임.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이렇게 굳이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한 것 같죠? 법원이 왜 정치를 고려해야 됩니까? 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사법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왜 법원이 보장을 하죠? 범죄자도 균등한 선거운동을 해야 됩니까? 피고인이 재판을 대통령 선거만 출마하면 살인죄를 저질렀더라도 재판하면 안 되는 겁니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단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만들어도 법원은 아무 책임 없는 겁니까? 그거야말로 정치 개입 아닙니까? 사법부의 일과 정치의 영역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면서요. 그러면 재판해야죠. 한 달씩이나 미뤄주는데, 자, 다시 묻습니다. 그 고등법원은 한 달 뒤 6월 18일 날은 이재명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6월 18일 날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만에 하나 이재명이 6월 3일 날 대통령이 되게 되면 민주당 의원은 옳다구나 하고 바로 6월 3일 당일 날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는, 사실상 없애는 법안 이미 지금 본회의 상정해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법사위 통과시켜놨잖아요. 바로 본회의 상정해가지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켜버릴 겁니다. 자, 그러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없어져요. 그러면 어때요? 파기환송심 재판 안 해도 됩니다. 이 상황 만들려고요? 이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하겠다는 재판부의 태도입니까? 이렇게 될 줄 뻔히 알면서 6월 18일 날 재판하면요. 허위사실 공표죄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그걸 민주당이 계속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날마다. 이걸 보고 있으면서 이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해도 되는 겁니까? 재판부의 소극주의, 눈치 보기가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용기를 강조했는데 재판부가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킬 용기조차 상실한 것 같습니다. 대장동 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재판이 지금 110 몇 차인데 아니 재판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기일을 얼마나 많이 이재명이 계속 미뤄왔습니까? 선거운동한다고 해서 대장동 재판은 안 해요? 와, 형량이 얼마짜리 재판인 줄 알고 하시는 걸까요? 엄청난 중범죄 재판이에요. 이재명 제대로 되면 대장동 재판이요. 그걸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김동연 재판장 엄청나게 이재명의 재판을 계속 미뤄왔으면서 자 이제는 물론 재판장이 바뀌었습니다만 자 또 이 대통령 선거 있다고 또 기일을 연기해 줍니다. 자 이제 이재명이 또 대통령 되면 또 법을 또 바꾸겠죠? 법을 바꿔가지고 이미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미 올려놨죠? 법사위 통과됐죠? 단독으로.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되게 되면 재판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아마 민주당이 그렇게 해버릴 겁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국민들에게 공공연하게 이미 날마다 언론을 통해서 공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숨도 못 쉬고 이재명 앞에서 잭소리 못하고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언론은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마치 당연히 될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비판적인 논조도 거의 들어가지 않은 걸로 그냥 드라이한 스트레이트로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미친 듯이 광분해가지고 비판합니다만 언론들은 기계적인 균형만 맞춰주고 끝냅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괴물국가, 깡패국가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상황에서 그나마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 정치를 종식하고 새로운 미래 정치를 열기 위해서 맨 땅에서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거의 폐허에 위해서 집을 짓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의 일부와 한덕수의 단일화 그리고 이낙연 대표 이렇게 해서 개헌연대, 정치개혁연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오늘이 국민의힘이 그런 개헌연대, 정치개혁연대를 만들 생각이 없다라는 걸 김문수가 거의 드러낸 날인 것 같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김문수 측에서 이낙연 대표 그 새미래민주당 측에 같이 경선할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본 것 같죠. 그랬더니 뭐 당연하게도 김문수 후보가 주관하는 단일화 경선은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아마 전명훈 대표가 원칙적인 입장을 천명했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김문수 쪽이 꿈꾸는 건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급한 건 김문수와 한덕수의 단일화 아니었습니까? 그것부터 추진할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 이준석도 집어넣고 이낙연도 집어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들어와서 단일화하는 그림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 그림이 될 리가 있습니까? 그만한 대표성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김문수가. 이런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니 당연히 새미래민주당에서는 거부했죠. 김문수 측에서는 또 김문수를 지지하는 당협위원장들이 전당대회 소집 취소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만약에 김문수와 한덕수의 단일화가 정해진 시간 안에 이루어져서 김문수로 단일화가 된다면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거니까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되는 건데요. 한덕수로 단일화가 되는 경우라면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전당대회를 열어야 됩니다. 근데 전당대회를 열려면 당헌 당규상 아마 5일 전에 소집을 통보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게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에 미리 혹시 있을지도 모를 그러니까 후보 등록하기 전에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한독수로 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안 나게 하려고 해놓은 거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를 미리 소집해 놨다는 거예요. 물론 전당대회의 제목,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덕수 국민의힘 후보 추인의 건으로 전당대회를 온라인 전당대회를 물론 하겠죠. 이런 식으로 나중에 제목이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지금은 주제 없이 아마 소집 신청 요청을 해놨을 겁니다. 이게 왜 시비 걸거리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김문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자기를 몰아내려고 한덕수 세우려고 미리 모의 꾸민 거 아니냐, 니들끼리 다 짜놓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강짜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짜 아닙니다.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 더. 김문수, 한덕수 오늘 단일화 단판. 여기서 김문수 후보는 오늘 단판은 이미 아까 끝났습니다. 단판은 사실상 선거 없이 끝났는데 당 지도부는 더 개입하지 말라고 하고 사실상 후보가 만들어지면 그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쥐기 때문에 당연히 단일화도 후보가 우선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직접 나서가지고 오늘 한덕수 후보와 단판을 한 거죠. 그런데 뭐 당 지도부 더는 개입하지 말라고 그랬고 김문수 후보가 그래서 본인 직접 가서 만난 겁니다. 만났고요. 근데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덕수 후보는 단일화 잘 이루어질 거다. 개헌 성공하는 즉시 물러날 것이다라고 오늘 그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오전에 그렇게 말을 하고 오후 4시 반에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 후보 등록하지 않겠다. 단일화 후 방식이나 모든 것들은 전부 국민의힘에 일임한다. 어떤 방식의 단일화 절차도 좋다. 다 일임한다. 단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 후보를 등록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어, 오늘 그리고 아까 6시부터 6시 좀 넘어서부터 그 단일화 결과 식사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종로에 있는 모 식당에서 그 협상을 했죠. 사실상 아무것도 진척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원칙을 이야기한 것 같고 당의 모든 단일화를 일임했고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인은 후보 등록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김문수 입장에서는 한덕수는 뭐 그런 이야기만 반복함으로써 단일화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도 진전되지 못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문수가 생각하는 단일화는 뭘까요? 김문수가 생각하는 단일화는 뭘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11일, 그러니까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 단일화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현재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만에 하나 된다고 해도 11일 이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 정도 여론 숫자로는 지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하다고요. 자, 그 다음 이 단일화가 만약에 깨지잖아요. 단일화가 깨지면 한덕수는 정말로 출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되고 싶어서 나왔다기보다는 정말로 극단의 정치를 청산하고 협치의 시대를 열자라는 과제의식 때문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제를 본인에게 수행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까지 다 흡수해가지고 이재명하고 10% 격차로 경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김문수 후보 원하는 거 얻으시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절대반지가 손에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하고 붙어가지고 한덕수 말고 김문수가 나가가지고 싸워볼 만할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라고요. 이재명하고 붙어가지고 쌤쌤이 게임이라도 하려면 일단 계엄령 선포에 대한 원칙적인 사과와 단절이 있어야 되고 과거 정치 청산하고 미래 정치 만들자라고 말을 해야 하고 예? 국민의힘을 완전히 뒤집는 수준의 변화를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도 부족해가지고 이낙연 대표도 호소해가지고 같이 하자고 끌어들여야 되는 거고 손학규 대표도 끌어들여야 되는 거고 헌정의 정대철 대표님도 끌어들여야 되는 거고 권노갑 고문이나 동교동교도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 합니다. 자, 김문수 후보.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나경원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선거해가지고 이기시겠어요? 본인에게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이 다음 정권을 본인이 통치해야 될 어떤 정당성과 명분을 김문수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그건 안 될 거니까 질 때 지더라도 당권 제도를 확실히 휘어잡자는 게 그게 김문수의 욕심입니까? 김문수의 야망이 겨우 그거밖에 안 됩니까? 정광훈 목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 찬가 부르면서 그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 재판 받을 때 윤석열 대통령을 더 잘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하루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내일 겁니다. 오늘 아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건데 예상해 보건대 아마 70대 30 정도 나올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층에게 여론조사를 하면 한덕수로 단일화 돼야 된다가 한 70 정도 나오고 김문수로 단일화 돼야 된다가 한 30% 정도 나왔었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 여론조사인 거고 오늘 비대위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하는 조사는 뭐 이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당원을 대상으로 했다면. 근데 거기서도 아마 이 숫자에서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압도적으로 더블 스코어 이상의 차이로 한독수로 단일화 돼야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결과가 공표될지 공표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결과를 받아들고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 게 김문수 후보 본인의 경쟁력만 가지고 된 겁니까? 김덕수라는 표현을 누가 썼죠?
김문수 후보 본인이 쓴 거 아닌가요?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된 거는 순전히 후보가 단일화하겠다고 약속한 거는 순전히 후보가 되기 위한 그 전 단계에서의 사기술이었습니까? 이재명하고 똑같은 사람입니까? 터키의 선동주의적 정치인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건 마치,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건 마치 전철과 같다.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까지만 타고 갔다가 내 목적지에서는 내려도 되는 그런 전철과 같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독재자가 한 멘트입니다. 김문수에게 정당의 경선에서 한 이야기는 그런 전철인 겁니까? 목적지까지만 가면 내려도 되는? 약속이라는 건 목적지까지만 가면 그냥 내려도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럼 이재명하고 다를 게 뭡니까? 한 집 가지고 두 말하고. 어제 한 말을 오늘 잊어먹는 사람이 딱 이재명인데 어제 한 말을 오늘 잊어먹는 게 이제 김문수입니다. 한두 명이 들은 게 아니잖아요. 온 국민이 다 들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자 아닌 사람들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단일화를 강하게 내세워가지고 후보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절대반지에 넋이 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 많이 달라붙어 있는 거 압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치 몰입애들이 많이 달라붙어 있더군요. 어느 정치인에게도 그런 사람들은 달라붙기 마련입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 항상 똥파리가 꼬이죠. 그런데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차리시기 바라고요. 누구나 다 어느 순간에는 정치를 그만두고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후배들이 과거의 역사책에서 자신의 행적을 보면서 평가를 하겠죠. 내일 하루 남은 것 같습니다. 내일 바른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